앞으로 요양원보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2026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완전히 바뀐다. 이건 정부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요양원 가지 말고 집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요양 서비스 받으세요라는 말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소통 창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보험료가 또 있죠. 바로 장기 요양보험료입니다. 우리 부모님 혹은 가족이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보험제도죠.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2.9% 인상된 것이고 세대당 월평균 517원이 오르는 수준입니다.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2022년도 101만, 23년도 109만 명, 24년도 116만 명.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수급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수급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장기요양보험은 방문이나 주간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5%의 본인 부담금만 납부를 하게 되고 요양원을 입소해서 24시간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면 20%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 85% 혹은 80%는 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요양 서비스 이용하는 어르신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추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상을 결정했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영상에서 장기요양 종사자의 장기 근속 장려금 확대 및 인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즉 수급자를 위한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것인데요. 그 요양 서비스의 개선이 한쪽으로 아주 많이 치우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기존에는 부모님을 도저히 집에서 모실 수 없을 때 요양원에 입소하는 단순한 과정을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 대신 집에서 최대한 모실 수 있도록 요양 서비스가 강화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요양원에 입소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질수록 장기 요양 재정은 더 많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장기 요양 보험료는 어르신이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에 비하면 공단 입장에서도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요양원 되도록 가지 마시고 집에서 요양 서비스 받으면서 지내세요라는 겁니다. 재가 서비스라는 것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방문 요양뿐 아니라 낮 동안 어르신이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오시는 주야관 보호 서비스, 방문간호, 복지 연구 서비스 등이 모든 서비스를 통틀어서 재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2026년부터는 어떤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추가가 될까요? 첫 번째,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최대 24만 7,800원까지 늘어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가 서비스의 이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수급자는 선택권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방문 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 함께 이용한다든지 여기에 방문 목욕이나 방문동의 서비스를 추가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바로 이 월 한도액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에는 장기 요양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한도액 초과분은 100% 비급여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요.
특히 중증 수급자, 더 정확히는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2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 재가 급여 월 한도액 표를 보시면 등급별로 늘어난 금액이 보이시죠? 여기 중 수급자일수록 많은 인상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원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연 12회로 확대합니다. 이것은 결국 중에 어르신이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돌봄에서 잠시 휴식을 가지라는 의미로 앞서 말씀드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따로 12일간 휴가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일수가 올해까지는 11일이었으나 내년부터 12일까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단기 보호와 종일 방문 요양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병원 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병원 동행 서비스가 이제 장기 요양보험의 재가 서비스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노인 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돼서 수급자의 병원 동행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이 서비스는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서비스다라고 느끼던 부분입니다. 이 서비스가 기존 인력으로 시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력을 최대한 넉넉히 사용하는 기간만 그나마 가능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어르신 한 분을 직원 한 분이 모시고 나가서 2시간 이상, 3시간 이렇게 비어지게 되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겠죠. 그래서 직원의 공백을 다른 요양보호사님이나 직원이가 채워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생계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보호자분들이 매달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는 것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장기 요양 서비스로 정착이 된다면 비용 부담이 크게 없이 어르신의 정기적인 병원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호자나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네 번째, 낙상 예방 재가 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인의 낙상 예방은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단순히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친 것 때문에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심리적으로 아주 위축되고요. 우울증까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을 당한 이후로 잘 못 걷고 또는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 분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장교양 수급자가 집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요양원이나 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런 안전 품목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원 동행 서비스와 낙상 예방 재가 환경 지원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으니까요. 참고해서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 재활, 방문 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얼마 전에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부가 방문 서비스 도입을 진행하려는 생각이었죠. 방문 재활 서비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물리치료사나 작업, 치료사 같은 전문 재활 인력이 이제는 집으로 방문해서 재활치료 혹은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되지 않으면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재택센터 및 통합재가 기관을 늘리고 확대하겠다. 이 내용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더욱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택의료센터는 뭐다 아시죠?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서 방문 진료나 간호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통합재가 기관은 현재 뿔뿔이 흩어져서 진행되는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으로 묶어서 수급자나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게 되며
기관에서도 더 관리를 쉽게 해서 제가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이면 350개소를 목표로 한다고 하죠.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2026년 내년부터 바뀌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결국 시설 서비스가 아니라 제가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바로 이 점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요양원도 변화를 주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 유니트 케어 및 전문 요양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서비스의 개선 내용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결국 정부는 제가 서비스에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특히 최대한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가족분들에게는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장기요양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보고 본인의 현재 사업 모델을 조금씩 조정하거나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사업도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가 있음을 인지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비로 요양사업을 하고자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현 상황을 잘 알고 준비를 하셔야 하겠죠. 단순한 예시 하나를 들어보면 만약에 내가 주간보호센터 하나만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통합재가에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혹은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조금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어서 이런 정책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관계없이 같은 방향으로 수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